어떤 분야에서든 최고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두리라는 사실을 이미 예감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비슷하다.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미래의 성공을 예감했고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노력한 결과 예감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왠지 제가 충분히 해내리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감에 이끌려 움직인 결과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마음 상태를 노잉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노잉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도 노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변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래 희망이나 목표를 정할 때 현실을 파악하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테니 말이다. 노잉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품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하다. 누구에게나 노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누구든지 자신의 최고의 미래를 볼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노잉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는 저마다 다르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특별한 감각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건 가능하다. 인류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전에 자신만의 특별한 동작을 반복하며 집중력을 높이고 유명 경영인이나 사업가가 틈틈이 명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처럼 노잉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준비뿐인지도 모른다.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유리창에 뿌옇게 먼지가 쌓이면 창밖 풍경이 잘 보이지 않듯이 머릿속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미래에 보내온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릴 수도 있다. 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후회하는 감정들이 생각을 방해해서 눈앞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할지도 모른다.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저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의 소설을 쓰기로 결심한 계기가 되었던 신기하고도 이상한 경험에 관해 이렇게 쓰고 있다. 20대였던 하루키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돈을 모아 작은 재즈바를 운영하고 있었다. 유난히 화창했던 어느 봄날 하루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친 뒤 야구장에 가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며 경기를 관람했다. 무엇 하나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한 날이었다. 그런데 야구공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본 순간 밑도 끝도 없이 그래,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루키는 책을 즐겨 읽기는 했지만 소설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뿐 아니라 소설가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조차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하얀 야구공이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던 바로 그 순간 소설을 쓸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앞서 말한 책 속에서 그때의 감각을 이렇게 설명한다. 하늘에서 팔랑거리며 천천히 내려오는 무언가를 두 손으로 멋지게 받아낸 느낌이었다. 야구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는 원고지와 만년필을 사러 갔다. 그리고 재즈바의 영업을 마친 늦은 밤 부엌 식탁에 앉아 소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전 세계가 사랑하는 대작이 탄생한 순간이자 여러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로 이름을 올린 위대한 소설가의 첫걸음이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를 깨닫고 마치 이미 정해져 있던 것처럼 일을 진행하거나 혹은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 이와 같은 경험은 그야말로 기묘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후세의 길이 남을 명작을 남긴 예술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마치 완성된 작품의 모습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머리를 감싸 쥔 채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마치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는 작품을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인지 모차르트가 그린 악보에는 수정한 흔적이 전혀 없다. 그는 나는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멜로디를 그저 악보에 옮겨 놓았을 뿐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앞서 말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미래나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작품은 대략적으로나마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것을 일종의 비전이나 예감처럼 미리 보는 일도 가능한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흘러간다고 믿지만 나는 시간이 미래에서 현재를 향해 흘러온다고 생각한다.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다. 강에 비유하면 시간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른다. 과거에 아무리 큰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현재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다.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단순한 생각과 앞서 살펴본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므로 잘 구별해야 한다. 노인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평소에 좀처럼 겪지 못하는 인상적인 경험을 하거나 확신에 차서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인다.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무얼 하든 술술 일이 풀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노잉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 노잉을 인지하고 언제든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노잉이 일어날 확률은 훨씬 커진다. 베니스터 효과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과거 육상 선수들에게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깨지지 않는 마의 기록이었다. 그런데 1954년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 선수가 처음으로 4분의 벽을 깨트리는 업적을 달성하자 그 후 3년 동안 무려 15명이나 되는 선수가 1마일을 3분대에 주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베니스터 효과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도 일단 누군가 성공을 거둔 다음에는 머릿속에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성공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양자 물리학에서도 소립자는 관측되기 전까지는 특정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에 의해 관측되어야만 위치가 특정된다. 노잉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노잉을 인지해야만 비로소 노잉이 일어난다. 노잉으로 인해 새롭게 열리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잉을 일으키는 안테나다. 일상생활 속에서 왠지 느낌이 오거나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는 감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버릇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과의 신뢰관계도 조금씩 두터워질 것이다. 노잉은 내 마음대로 일으킬 수 없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자. 그것이야말로 언젠가 찾아올 그날을 위한 준비다. 인생은 항상 준비하는 시간이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노잉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준비의 시간이 끝나고 노잉이 찾아오면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닥쳐올 것이다. 감당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속도로 꿈꾸던 일들이 실현될지도 모른다. 걱정할 필요 없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흐름 속에 몸을 맡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도착해 있을 테니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노잉의 묘미가 아닐까?